저는 이고요. 학원에서 위험물 파트, 관리사, 또 위험물 파트, 또 그다음 기능장 이런 부분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 1차 성상 및 시설 기준이에요. 성상 및 시설 기준. 그래서 위험물의 성상이다라고 하면 뭘까요?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위험물의 성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이라고 하면 몇 유에서 몇 유죠? 1유에서부터 6유까지 위험물의 성질과 상태를 알아보는 거. 이거가 보통 12문제 나오죠. 12에서 13문항 정도 나오죠. 그래서 25문항 중에. 그 다음에 시설 기준에서 또 마찬가지로 12에서 13문제.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약 25문항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위험물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눠드렸지만 읽고 쓰는 게 돼야 되겠죠? 읽고 쓰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위험물의 기초죠. 그래서 내가 화학식을 어느 정도 읽고 쓸 줄 알면, 그죠? 1유에서 6유까지 위험물에 대해서 읽고 쓸 줄 알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읽고 쓰기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수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 조금 버거우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 부분은 개인적인 난이도의 차이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은 조금 그냥 따라가시려고 노력하시고, 아시는 분은 그냥 기억 한번 더듬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기율표라든가 이런 거를 관리사 시험 할 때 뭐 굳이 다루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때요? 원소들을 하나하나 원소 기호를 알아서 이걸 읽을 줄 알아야 우리가 위험물에서 이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율표부터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라는 게 뭐죠? 주기율표가 지금까지 지구상에 발견된 원소가 약 110여 종의 원소가 발견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원소가. 그래서 맨 처음에 수소 원자부터 헬륨 원자, 리튬, 베릴륨, 붕소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총 110여 종으로 나눠 있는데요. 주기율표라는 거는 족과 주기로 나눠 놓은 거예요. 족과 주기로. 그래서 이쪽 세로 족과 가로 주기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족, 2족, 3족, 4족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족은 뭐예요? 족은 비슷한 이 족은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놓은 거죠. 비슷한 성질끼리 묶어놓은 거를 족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로 족은 알칼리 금속 족이다라는 거죠. 알칼리 금속 족. 그래서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그 다음에 족은 또 같은 게 뭐예요? 최외각 전자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최외각 전자수가. 그래서 족은 비슷한 성질끼리 모인 원자들을 모아놨다. 최외각 전자수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기는 뭐라고 하면 돼요? 주기는 전자 껍질수가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껍질수. 그래서 리튬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리튬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 그래서 보통 20번까지는 알고 가셔라 라고 하거든요. 이게 20번까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한글 보지 마시고 다 읽으시죠? 질소, 산소, 불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보통 실란이라고 하죠.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그래서 다 이 몇 류 위험들이에요? 칼륨, 3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들, 2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들, 그죠? 이런 것들도 다 3류 위험물에 속하는 것들. 그래서 이런 위험물들이 되기도 하고요. 이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또 위험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 그 주기율표 20번까지 물질을 한번 원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오신 분들 이거 하나 가져가세요. 자, 리튬을 한번 예로 볼게요. 이 리튬이라는 거는
몇 번이죠, 원자번호? 원자번호 3번이죠. 원자번호 3번. 그러면은 리튬의 전자 껍질 수라고 그랬어요. 전자 껍질 수가 첫 번째 껍질, 그죠? 첫 번째 껍질 리튬. 첫 번째 껍질. 그다음 두 번째 껍질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껍질이 있더라. 그죠? 그런데 첫 번째 껍질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나,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최외곽 전자가 하나 들어가서 원자번호 3번이 되는 거예요. 그죠? 원자번호 Li, 그래서 원자번호 3번의 리튬이다라는 거죠. 근데 리튬의 질량수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우리 질량수는? 질량은 어떻게 구해요? 원래 원자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데 이 원자 핵에는 뭐하고 뭐가 들어가 있죠?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그래서 양성자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를 합하면 질량수다. 그래서 우리 보통 어떻게 구해요? 원자 번호가 홀수일 때는 질량수는 어떻게 구한다? 곱하기 2 플러스 1이다. 그럼 3이 6 플러스 1이니까 7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가 양성자의 개수가 3개 있고 중성자의 개수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4개 있다라는 거죠. 중성자가 4개 있어서 이게 질량이 7이라게 되는 거고요. 전자는 그에 반해서 그 크기가 워낙에 작다 보니까 이 질량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친다. 우리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뽑아낸다고 해서 몸무게에 크게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전자의 개수는 세지 않고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해서 질량수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필요해요? 우리 분자량 계산할 때 보면은 분자량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이게 얼마의 질량을 가지는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 그죠? 그러면 일쪽에 있는 것들은 다 최외곽 전자가 하나라는 거예요. 나트륨을 한번 볼게요. 나트륨은 전자 껍질이 몇 개죠? 그러면 3주기에 있으니까 3개의 전자 껍질을 가지는 거고 두 번째 껍질부터는 최외곽 전자를 몇 개를 가져요? 두 번째 껍질부터는 여기 8쪽까지 돼 있는데 최외곽 전자를 두 번째부터는 8개를 가져요. 요렇게요. 그죠? 8개를 가져요. 그러면 나트륨은 지금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 2, 몇 번이에요? 10번? 11번이죠. 그럼 전자수가 몇 개다? 전자수가 11개요. 그럼 이게 몇 개요? 10개에 11개. 그죠? 그래서 1쪽에 있는 애들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수가 1개 있는 거를 1족에 있는 원소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 최외곽 전자수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최외곽 전자수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수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데요. 반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가 자유로운 전자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가. 그죠?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나가면 얘는 어떤 규칙이 있냐면 옥텟 규칙이라고 했는데요. 모든 원소는 최외곽을 8개로 채워서 안정되고자 한다라는 거죠. 안정되고자. 그래서 이 8쪽 원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불렀어요. 비활성 기체. 왜요? 얘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체로 안전한 원소다 보니까 서로 결합, 화학 반응, 이온 결합이라든가 공유 결합이라든가 이런 결합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써요? 우리 소화약조에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가 네온, 아르곤 이런 것들이 불활성 가스 소화약제로 쓰이죠.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약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8개가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빨라요? 얘를 버리는 게 빠르다? 아니면 7개를 받는 게 빠르다? 버리는 게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는 이제 나트륨이었는데요. 나트륨이 몇 번? 11번에 질량수는 23이 되는 거죠. 그죠? 질량수가 23이 되는 거죠. 요거가 최외곽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 버리면 이온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게 빠져나가면 이온이 된다. 자, 이온이라는 건 뭐예요? 전하를 띈다라는 거예요. 전기적인 성질을. 마이너스가 하나 빠져나가면 플러스 이온이 될까요? 마이너스 이온이 될까요? 마이너스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원래는 나는 원래 나트륨이라는 거는 그냥 원자였는데 원자에서 최외곽 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이온이 되더라라는 거죠. 나트륨 이온이. 그래서 이 일례로 보면 어때요?
염소를 한번 볼게요. 염소는 3주기에서 최유곽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여기는 7개가 있습니다. 7개. 그러면 7개. 나트륨에서 하나 빠져나간 거를 받기가 쉽겠죠, 얘는. 그죠? 받아들여서 10개를 채우고 8개를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하나 더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트륨에서 빠져나간 이온을 하나 받아서 자, CL은 원래 몇 번이었어요? 몇 번? 16번이었죠. 17이었나요? 17번이죠. 원자번호 17의 분자량 35.5는 외워야 되는 거고요. 질량수는. 자, 이게 원래는 CL 원소였는데 하나가 들어오면서 양이온이 돼요? 음이온이 돼요? 마이너스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음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Cl 마이너스. 그래서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전자를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NaCl 염화나트륨 화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그래요? 이온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결합하는 거. 그래서 보통 어떻게 보냐면 요거를 요렇게 보면 요쪽을 뭐라고 불러요? 금속이라고 하죠. 금속이죠.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금속. 이쪽은 뭐예요? 비금속이죠. 그럼 금속 쪽은 무슨 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잃어서 무슨 이온이 되기가 쉬운? 전자를 잃어서 무슨 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가 쉬운 거죠. 플러스 양이온이 되기가 쉽다. 이쪽은요. 전자를 얻어서 무슨 이온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음이온이 되기가 쉽다. 이거는 시험에 절대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한번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많이는 안 할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가 양이온이다. 최외곽 전자가 몇 개라는 거예요? 최외곽 전자가 2개라는 거죠. 그러면 2개를 잃어버리고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2개를 잃어버리기가 쉽다.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 몇 번이죠? 요거죠, 요거. 마그네슘. 마그네슘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0, 11, 12번이죠. 그죠? 12 플러스 이온이 된다. 12라는 거죠. 12. 원자 번호 12번에 그죠? 12번에 질량수는 어떻게 될까요? 질량수는 짝수 같으면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다. 그러니까 짝수는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질량수가. 그죠? 마그네슘. 최외곽 전자가 12개 중에 이 2개가 빠져나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온으로 쓴다 그러면 이가 무슨 이온이라고요? 이가 양이온이다. 최외곽 전자가 2개가 빠져나가기가 쉽다. 3족에 있는 애들은 어때요? 3족 알루미늄을 보면 어때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죠. 3개가. 최외곽 전자가. 자, 알루미늄 몇 번이에요? 2개 채웠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웠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채웠어요? 8개 채웠어요. 세 번째 껍질에 몇 개째 채웠어요? 3개 채웠어요. 그러면 이 3개가 빠져나가기 쉽다. 그러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몇 가 알루미늄이 양이온인 거예요? 3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죠. 반대로. 불소 같은 경우는 7개인데 하나를 받아들이면 되기 때문에 1가 음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쪽은 산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이 6개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받아들여서 2개를 받아들여서 양이온이 된다. 이가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이쪽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결합하는 거 이거를 무슨 결합이요?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그렇게 화합물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보시고요. 한번 이온식을 한번 그러면 직접 써보시자라는 거죠. 자, 한번 불러주시면서 써보십시오. 이온식 쓰기 한번 써보세요. 자, 수소이온 어떻게 써야 돼요? 수소이온 불러주세요. 수소는 H 어디 썼어요? 여기 썼죠. 일가. 그러니까 수소 플러스 H 플러스 이온이다. 그죠? 수소이온. 자, 리튬 이온은요. Li 어디 썼어요? 여기 있죠. Li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죠. 리튬 이온.
나트륨 이온. 주기율표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나트륨 어떻게 돼요? 그러면 불러주세요. Na 이쪽에 있죠. Na 플러스 이온이죠. 칼륨 이온. K 칼륨 이온이 되는 거예요. 칼슘 이온. CA 이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마그네슘 Mg2 플러스죠. 구리는 거기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어요. Cu2 플러스입니다. 구리. 자, 바륨 B2는 베릴륨이고요. 바륨의 2족에 2 플러스예요. 알루미늄. 주기율표 나오죠. 알루미늄 한번 봐주시면 3 플러스 3가 양이온이죠. 알루미늄 3가 양이온. 암모늄 이온. 암모늄. NH4 플러스 이온이에요. 암모늄 같은 경우는 뭐냐면 NH3 암모니아에서 들어간 건데 암모늄 하나만 볼까요? 자, 나트륨을 한번 볼게요. 나트륨은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일까요? 최외곽 전자수가. 아, 나트륨이 아니라 질소죠. 왜 나트륨이래? 질소. 최외곽 전자수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5개. 그래서 몇 개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5개의 나트륨 주변에는 전자가 이제 최외곽에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뭐를 하나 만난 거예요? 수소를 3개를 만났어요. 그래서 수소는 플러스 하나죠. 전자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소 전자 하나 가지고 와서 얘랑 붙어요. 또 얘도 수소 하나 가지고 와서 붙어요. 이렇게 해서 붙어요. 이게 뭐예요? NH3 암모니아가 되는 거예요. 암모니아가. 그래서 최외곽 전자를 다 채웠죠. 8개를. 그래서 안정된 물질이 된 거예요. 안정된 물질이. 그리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전자를 공유했다. 그래서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공유결합. 그죠? 나트륨 전자하고 수소 전자하고 하나씩 공유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됐어요? 안정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암모니아에서 여기는 근데 어때요? 비어 있어요. 그죠? 비어 있죠? 이쪽 자리는 비어 있는데 전자가 꽉 차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수소가 들어오고 싶은데 전자가 꽉 차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데 밖으로 전자를 하나 빼서 들어오죠. 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종 NH3였는데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NH4의 이온이 되는 거죠. 플러스 이온.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에서 암모늄 이온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입니다. 음이온 한번 볼게요. 염화이온. 염화이온은 뭐를 말하죠? 염소, Cl. 주기율표 보시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Cl 마이너스. 불소, 불화이온이죠. 플로리나 이온. F 불소, 그죠? 일가 음이온. 아이오딘화 이온. 요오드화 이온이라고 하죠. 요오드. 어디에 있어요? 주기율표 보시면. 주기율표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요오드 어디 있는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요오드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죠? 황화이온. 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황. S에 2 마이너스죠. 그죠? 2개를 받아서 8개 되려고 하잖아요. 질산은 이제 다원자 이온이에요. 질산은 NO3의 마이너스다. 탄산. 이건 외워야 돼요. 그냥 CO3의 2 마이너스다. 그죠? 탄산. 황산. SO4의 2 마이너스 이가 이온을 가진다. 황산. 인산.
인산 PO4에 어떻게 돼요? 삼가 음이온이다. 삼가 음이온. 수산화 이온이요. 수산화 이온은 OH의 마이너스 1가 이온이다라는 거죠. 과산화 이온 한번 볼게요. 과산화 이온은 산소 이온에서 O2에서 2 마이너스 이거를 과산화 이온이라고 합니다. 과산화 이온. 자, 그러면 과산화 마그네슘, 인류 위험물에 있는 무기 과산화물이죠. 과산화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2 플러스와 과산화 O2의 2 마이너스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전자를 주고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상쇄되면서 MgO2.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과산화 마그네슘이 되더라라는 거죠. 인산 암모늄 한번 써본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과 인산 PO4 3 마이너스. 그죠? 인산 암모늄. 그죠? 뭐 어떻게 써야 돼요? 요거는 NH4에 3에 PO4 그래야 인산 암모늄이 되는 거죠. 얘는 일이 줬는데 얘는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반대편에 가서 붙는다. 이거를 인산 암모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이온 결합을 읽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화학식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염화 칼륨 어떻게 써야 돼요? 화학식을 만들려면 염화 칼륨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칼륨 이온과 그죠? 칼륨 K 주기율표 어디 있었어요? 칼륨? 그죠? 요거죠. K 플러스에다가 염화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이 만나더라. 그러면 KCl 염화 칼륨 화학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죠? 황산 나트륨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트륨 Na 플러스 양이온과 황산 이온이죠. SO 뭐였어요 아까? SO4의 2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SO4의 2 마이너스가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Na2SO4 그래서 황산 나트륨 화학식이 된다라는 거죠. 황산 나트륨 화합물이 되는 거예요. 탄산 칼슘 Ca2 플러스와 그죠? 탄산 CO3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다라는 거죠. 2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읽어요? 탄산 칼슘 이렇게 읽는 거죠. 과산화 마그네슘 아까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마그네슘 이온과 Mg 2 플러스 이온과 과산화 이온이 아까 어떻게 됐죠? O2의 2 마이너스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MgO2 그래서 어떻게 읽어요? 과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더라라는 거죠. 그죠? 질산 암모늄 한번 볼게요. 암모늄 이온 NH4 플러스 그 다음에 질산 이온 어떻게 됐었어요? 앞 페이지 한번 보시고 질산 NO3 질소하고 산소 만난 거죠. NO3의 마이너스다. 질산 암모늄 인류 이온물에 있는 거죠. 질산 암모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NH4에 NO3 그래서 질산 암모늄 읽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수산화 칼슘 한번 볼게요. 칼슘 어떻게 생겼죠? Ca2 플러스라는 거죠. 그죠? 플러스 수산화 이온은요? OH 마이너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Ca2 예. 그렇죠. 수산화 칼슘이 되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이온 결합을 통한 화학식은 이렇게 만들더라. 우리 많은 유연물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것들은 내가 읽고 쓰는 거 가능하시겠어요? 안 가능하시겠어요? 주기율표 알면 조금씩은 읽고 가능하겠죠. 좀 더 시간이 많으면 원자부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도로도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분자량 한번 구하는 거죠. 우리가 분자량을 구해야 어떤 분자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얼마 만에 얼마의 질량을 가진 물질로 변환이 됐는지, 아니면 메탄이 몇 몰의 공기와 만났을 때 CO2와 H2O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 이 분자량, 질량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질량. 분자량을 계산할 줄 알아야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에서 분자량 한 번만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염소산 칼륨 그러면요. 몇 류에 혹시 나오는지 아세요? 1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류가 사겠지만 CaO3는 염소산 염류예요. 염소산 염류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ClO4가 되면은 과염소산이 되는 거예요. 과염소산. 그러면 과염소산 칼륨이다. 그러면 과염소산 한번 이 수소 대신에 칼륨을 치환시켜 보는 거 치환시켜 볼게요. 그러면 과염소산 칼륨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칼륨 플러스 그쵸? KClO4죠. KClO4가 과염소산 칼륨 이 수소 대신에 칼륨으로 치환을 시킨 거 인류위험물 가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KClO4의 분자량 어떻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칼륨의 질량 얼마? 칼륨. 자, 여기서 보시면요. 다시 한번 아까 못 나간 거 한 번만 볼게요. 짝수는 곱하기 2 하면 되고 홀수는 곱하기 플러스 1 하시면 되는데 그것과 맞지 않는 게 있죠. 그래서 질량 보시면은요. 베릴륨은 몇 번이죠? 원자 번호가? 4번이면은 8이어야 되는데 9예요. 9 질량이.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염소 같은 경우 아까 17번이었는데 질량수 35.5입니다. 5. 그죠? 이런 것들 좀 몇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과염소산 칼륨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염소산 칼륨. 자, 칼륨 질량 어떻게 되죠? 칼륨의 질량수는? 칼륨은 몇 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19번이면서 질량은 39죠. 그래서 칼륨은 39죠. 그죠? Cl은요? 35.5라고 그랬죠? 35.5. 그 다음에 O는 산소는 몇 번이었어요? 8이고 16이죠. 근데 16 곱하기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다. 그죠? 요렇게 구하면은 분자량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럼 과염소산 칼륨의 분자량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했더니 138.5의 분자량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 정도 분자량을 갖는다. 자, 그러면 과염소산 칼륨 138.5 과산화칼륨 이거는 화학식만 한번 써보고 넘어갈게요. 과산화칼륨 그럼 어떻게 돼요? 칼륨과 플러스 O2에 2-가 만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과산화칼륨은 K2O2죠. 인류 유연물에 있는 K2O2 요거의 분자량은 110이다라는 겁니다. 질산 암모늄 한번 볼게요. 암모늄 아까 어떻게 됐었죠? NH4 질산 NO3 이게 질산 암모늄이죠. 요거의 분자량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질소 몇 번이요? 14예요. 분자량 14. 7 주기율표 보시면서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세요. 14 플러스 수소는요? 1번이니까 4죠. 1 곱하기 4니까 또 질소 얼마요? 14. 그 다음에 산소는 8이 16인데 16 곱하기 3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구했더니 80이 되네요. 80.
자, 톨루엔 같은 경우는 제4류 연물인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벤젠에서 메탈기가 붙은 거, 그래서 메틸 벤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C6에 H5에 CH3다. 뒤에 가서 다시 합니다. 이거를 톨루엔이라고 한다. 분자량은 92다. 과산화 나트륨 한번 보겠습니다. Na 과산화 나트륨 화학식 한번 써보세요. Na 그렇죠. Na2O2가 되는 거죠. 그죠? 분자량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질산은이다. 어떻게 쓸까요? 질산은은. 은은 Ag 플러스에 NO3의 마이너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Ag NO3. 질산은은 170의 분자량을 갖는다. 요 정도까지는 모르셔도요.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과산화 나트륨 이런 것들은 계산할 줄 아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죠? 자, 질산 칼륨 KNO3. 그죠? KNO3 이거는 분자량이 101이다. 벤젠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요렇게 생긴 거 C6에 H6 요거를 벤젠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가서 볼게요. 그래서 분자량 계산하시는 거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시죠? 어려우신 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나도 몰라도 위험물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으세요. 1류에서 6류만 아시면 돼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십시오. 자, 금속의 수소화물 한번 볼게요. 우리 몇 유연물이죠? 3류 유연물 가보시면은 금속의 수소화물인데요. 금속과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라고 해서 여기까지를 금속 수소화물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를. 자, 그러면 자, 금속하고 수소하고 만난다. 수소하고 리튬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Li 수소와 리튬이 되는 거죠. 또 수소하고 뭐가 만나요? 뭐죠? 베릴륨. 수소하고 베릴륨이 만나면 BeH 맞아요? 베릴륨 어디 있었어요? 베릴륨 여기 있었죠. 2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는 그냥 BH2가 되는 거죠. 수소와 베릴륨. 자, 이거 주기율표대로 늘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붕소, 수소와 붕소. 그러면 어떻게 돼요? BH3. 다 3류 유연물의 수소, 금속 수소화합물이에요. 금속의 수소화물. 이거는 수소와 나트륨. Na 3주기 원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거 2주기, 3주기짜리 Na 수소와 마그네슘 Mg H2 그죠? 수소와 알루미늄 Al H3 그래서 이거를 금속의 수소 화합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세요. 영족은 어떻게 해요? 비활성 기체다. 그래서 네온, 아르곤 둘 다 반응을 하지 않는 것들, 결합도 하지 않아요. 그냥 홀로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있는 물질들이죠. 자, 그러면 탄소와 수소가 만나면 뭐가 될까요? 탄화수소 화합물이 되는 거죠. 탄소와 수소. 그럼 뭐가 돼요? 탄소와 수소가 만났다. C, H. 탄소 보세요. 탄소 보면 이게 지금 최외곽 전자수나 마찬가지예요. 전자 껍질수. 최외곽 전자수 몇 개예요? 탄소는 4개 있는 거죠. 탄소가 4개가 갖고 있는데 8개로 채우려고 하니까 수소를 만나요. 그죠? 수소를. 그래서 수소와 무슨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하는 거죠. 이거를 무슨 결합이라고 해요? 완벽하게 딱 이렇게 완벽하게 대칭이 되는 거죠. 대칭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CH4. 뭐예요? CH4가 메탄이죠. 메탄. 그래서 이거는 비극성이라고 그래요. 공유결합인데 비극성 공유결합이다. 근데 이거 한번 볼게요.
산소하고 수소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와요? 자, 산소 최각이 몇 개 있어요, 전자? 6개 있죠,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다. 8개 되려면 뭐가? 하나씩 붙어요. 그죠? 하나씩 붙어요. 이게 뭐예요?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 이렇게 되는. 뭐예요? H2O가 되는 거죠. H2O가 되더라는 거죠, 이게. 이거는 무슨 공유결합이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그래요. 공유결합인데. 왜요? 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다 보니까 어때? 전자 개수가 얘네들은 딱 하나씩 주고받았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서로 힘의 균형이 맞죠. 얘는 어때요? 얘 누가 전자가 많아요? 산소가 많죠. 얘는 적죠.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온을 띠는 거고 이쪽은 플러스 이온을 전하를 극성을 띈다라는 거죠. 극성.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은 여기에 가서 또 플러스가 되는 산소가 붙고 이렇게 수소가 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물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불러요? 물의 수소 결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물의 수소 결합. 그래서 물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또 이 서로 그 다른 극성끼리 붙어서 수소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극성과 비극성이라고 해서 뭔 얘기를 하냐면 비극성과 극성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라는 거.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죠. 수용성은 극성을 띠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에탄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극성을 띠기 때문에 물에 녹아요. 얘네들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는 것들은 안 녹는다. 그 정도만 보시고요. 질소하고 수소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NH3 암모니아가 되는 거죠. 그죠? HF는 불화 수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요. 뭐예요? 똑같이 생각하면 되죠. SiH4. Si가 뭐라고 그랬죠? 규소, 신란. 그죠? 수소와 규소 그렇게 읽을 수도 있고 신란 그렇게도 읽어요. 요거는요. PH3 뭐예요? 우리 위험물에서 많이 나오는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이라고 있죠. 포스핀. 그래서 인화수소 또는 포스핀. 요거는요. H2S 황화수소. 그죠? 요거는 HCl 염화수소 또는 염산. 그죠? 염화수소 또는 염산이라고 있죠. 그래서 금속 수소화합물 그러면 이쪽은 필요 없고 우리는 요거를 삼류에서 볼 때는 금속의 수소화합물이다. 요거는 삼류 위험물은 어떤 위험물이에요? 물과 반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류 위험물들 이런 것들과 물이 만났을 때 어떤 화학 반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좀 주마간산이라도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만큼이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탄화수소 유기화합물이죠. 그래서 금속 쪽 주기율표 이쪽 좌측에 있던 애들은 금속은 보통 무기화합물이라고 하고요. 탄소가 들어가는 것들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크게 지방족과 방향족으로 나눠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거는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알칸계 그랬는데요. 이런 분자 구조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가장 간단한 유기화합물만 보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그러면 메탄 아까 말씀드렸어요. 메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메탄은 어떻게 해요? 아까 공유결합에서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구조식을 쓰면 메탄은 이렇게 써요. 메탄은. 그래서 여기 탄소가 하나 있으면 HEN 플러스 2다라고 되어 있죠. HEN 플러스 2.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돼요? 4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메탄이죠. 그러면 탄소가 2개 있으면 H6 뭐예요? 에탄. 탄소가 3개 있으면 H 8개에서 뭐예요? 프로판. 4개 있으면 부탄. 그래서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구조를 가진다. 이게 메탄이었죠. 에탄은 어떻게 해요? 탄소가 2개 있으면서 수소를 이렇게 가진다라는 거죠. 그죠? 프로판은요. 여기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부탄은 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자리가 다 탄소 자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단일 결합. 결합을 이렇게 다 하나씩 단일 결합으로 해서 포화되어 있다 해서 포화 단일 결합이라고 하고요. 자, 불포화 결합, 이중 결합을 한번 봅니다. 이중 결합. 이중 결합이라는 건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이중 결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 탄소는 다리를 몇 개 걸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봤을 때 최대 몇 개까지 걸칠 수 있어요? 4개죠, 4개. 왜요? 최외곽전자가 4개가 있었는데 3개 수소가 하나씩 붙어서 4다리를 걸쳐서 완벽하게 완전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탄소는 4다리를 걸칠 수가 있는데 이미 이중결합이 돼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몇 개만 걸치면 되는 거예요. 2개만 걸치면 다리가 4개가 다 되는 거잖아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걸 뭐라고 불러요? 요런 구조를 가지는 걸로 요걸 화학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C가 2개고 H 몇 개예요? 4개죠. 4개. 하나, 둘, 셋, 4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알켄계, 그래서 에틸렌이라고 불러요. 에틸렌. 삼중결합 한번 볼게요. 삼중결합. 삼중결합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3개로 결합되어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삼중결합이면 여기는 하나씩만 붙겠죠. 그래서 C가 몇 개요? C 몇 개? 2개에 수소 몇 개?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H 몇 개요? C2H2죠. 그래서 C2H2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세틸렌이라고 하죠. 아세틸렌. 그래서 우리 뭐 위험물에서 많이 발생되는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발생되는 가스 중에 하나. 위험물이 물과 만났을 때 삼류 위험물 CaC2 탄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 가스가 발생이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 지방족에는 이렇게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하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족은 이렇게 다 사슬 모양이라고 그래요. 사슬 모양인데 고리 모양도 있다. 고리 모양. 이건 다 지금 사슬 모양이죠. 사슬 모양이 있는데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시클로 알칸 계열이 있더라. 그래서요. 보통 고리가 되려면 탄소가 최대 몇 개가 있어야 돼요? 3개는 있어야겠죠. 3개.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3개, 4개, 5개, 6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탄소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수소는 몇 개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탄소가 있으면 몇 개, 다리 몇 개 걸쳤어요? 2개 걸쳤잖아요. 그럼 몇 개 남아요? 2개씩 더 걸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소 몇 개? 6개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시클로 프로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이잖아요. 3개 있으면 프로판. 얘는 C4에 H 몇 개요? 8개. 시클로 부탄. C 5개, H 10개. 시클로 펜탄. C 6개, H 몇 개예요? 그러면 6개, 12개가 되죠. 계속 2개씩 늘어나잖아요. 그죠? 여기서 2개씩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해요? 시클로 헥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요거하고요. C3H 6개잖아요. 여기도요. 여기도 C3H 6개 있죠. 그죠? 프로필렌이겠죠. 프로필렌. 얘가 에틸렌이니까 프로필렌이라고 읽어요. 이 프로필렌과 시클로프로판은 뭐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화학식은 같은데 분자식이라고 해요. 분자식은 같은데 뭐가 다르다? 구조식이 다르다는 구조가 다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성질체라고 불러요. 서로 분자식은 같지만 구조가 다른 이성질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 그 사료유연물에서 주로 나오는 방향족, 기름, 물과 잘 안 섞이는 방향족을 벤젠 고리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향족이죠. 그래서 벤젠은 어떻게 생겼다라고요? 벤젠은 탄소가 몇 개? 요렇게 6개가 있고요. 그죠? 벤젠은 탄소가 6개 있고 탄소와 탄소가 이중결합과 단일결합과 이중결합과 요렇게 하고 있는 거를 벤젠이라고 합니다. 벤젠. 자, 그럼 여기가 수소가 다 하나씩 붙으면 다 다리 4개씩 다 거쳤잖아요. 그죠? 그럼 벤젠의 화학식은 어떻게 돼요? C,
6개죠. H 몇 개요? 그대로 6개죠. 이게 벤젠이라는 거죠. 그래서 벤젠은 C6H 6개. 이게 벤젠이다.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을 해줘요? 하나, 둘, 셋. 이중결합 표현해서 이렇게 기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더 간단하게 이렇게도 벤젠을 표시하기도 한다. 그래서 탄화수소 유기화합물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할 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에틸렌, 아세틸렌, 벤젠. 요거는 기능장 하실 분이나 알아보시고. 그래서 벤젠에서 벤젠 유도체들이 많이 있죠. 여기서 수소 대신에 다른 게 치환되면서 바뀌는 거죠. 여기에 메틸기가 들어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톨루엔이 된다. 여기에서 다시 톨루엔에서 NO2 니트로기가 붙으면 뭐가 돼요? 니트로기가 3개 있어서 트리니트로 톨루엔. 그래서 뭐예요? TNT 포기하게 되는 거죠. TNT. 그죠? 이런 것처럼 니트로기가 2개 붙었다 그러면 디니트로 톨루엔이다. 3개 있으면 니트로기가 3개 있으면 2개 있으면 디니트로 톨루엔. 그렇게 읽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에 관한 접두어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화합물 1개 있을 때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모노. 2개 있을 때는 디. 3개 있을 때는 트리. 4개는 테트라. 5개 펜타, 헥사, 헵타, 옥타, 노나, 데카. 이렇게 읽어요. 다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보통 2개, 3개는 알고 계셔야겠죠. 2개, 3개는. 자, 그러면 한번 화학식 읽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트리, 에틸, 알루미늄. 자, 트리에틸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에틸기가 보통 우리가 에틸기라고 하면 알킬기라고 하는데요. 알킬기. 에탄, 메탄, CH4, C2, 에탄, 프로판, 부탄. 그죠? 여기서 뭐가 수소가 하나씩 빠지는 거. 그래서 다른 것과 결합하기 쉽게 되는 거. 요거를 알킬기라고 해서 이거 뭐라고 불러요? 메틸기, 에틸기, 프로필기, 부틸기.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자,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다. 그러면 에틸기가 C 몇 개? 에틸기가 뭐예요? 이게 에틸기죠. C2, H5가 몇 개 있다? 3개.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다. 이렇게 읽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그랬어요. 그러면 에틸이죠. 에틸이 몇 개? 디에틸 알루미늄의 클로라이드. CL이죠, 염소. 이런 식으로 읽고 쓰실 수 있다라는 거. 자, 화합물 속의 탄소 개수에 해당하는 접두어 그랬습니다. 탄소 횟수에 해당하는 접두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읽었어요? 하나 있을 때는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우리 지금 위험물에서는 이렇게 읽지만 어떻게 읽어요? 전 국제적으로 다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그렇게 읽는데 위험물은 그냥 재래식 발음으로. 그래서 화학 전공자들 오시면 큰일 나요. 저한테 막 무식하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5개 있다 그러면 C5에 H 몇 개가 뭐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 펜탄이 되는 거죠. 펜탄.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헥탄, 헵탄, 옥탄, 노란, 데칸. 그래서 외우실 때 그렇게도 하세요. 위험물 하실 분들은 매에 푸부 펜헤케 목로대에서 이렇게 10번까지 외우세요. 왜요? 시험에서 나와요. 헵탄, N헵탄, 노르말 헵탄 몇 몰과 무엇을 반응할 때 뭐 그런 얘기들 나오면 헵탄을 쓸 줄 알아야 되는데 탄소 개수가 몇 개가 헵탄인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가능하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류 위험물 가면 뭐가 돼요? 포름산, 아세트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관용명이라는 거죠. 국제적으로 우리 보면 단위도 국제 단위, SI 단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마다 단위가 있는데 이것도 읽는 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탄소가 하나 있을 때 포름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2개 있을 때 아세트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자, 요거 어떻게 불러요? 어떻게 읽어요? HCHO는
알데히드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부터 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탄소가 하나 있으면 포름산 또는 의산 그렇게 불러요. 여기 두 개 있다. 탄소가요. 탄소 두 개. 그럼 이거 어떻게 불러요? 아세트산 그렇게 읽잖아요. 우리 아세트산 또는 뭐라고 읽어요? 초산 그렇게 읽죠. 그럼 요거는 뭐라고요? 어떻게 읽는다? 알데히드기하고 H가 만났다 그러면 포름 알데히드. 요거는 아세트 알데히드 그렇게 읽는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요것만 보시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인류, 이거 잠깐 하고 인류에서 육류로 넘어가서 개념 잡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법규의 개념만 잡고 큰 카테고리로 개념만 잡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